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습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부가 사실 좀 안 맞아가지고 방송 좀 쉬면서 영점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그냥 뭐 그럭저럭인 것 같아요. 사실 안 맞는다고 방송 오래 쉬면은 진짜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해보려고 한 거고, 오늘도 뭐 사실 쉽다고 해서 그래서 킨 건 아니고 그냥 도전하려고 켜봤습니다. 자, 오늘 거 먼저 얘기 좀 해보면은 클리블랜드와 다저스 바이비랑 메이가 붙는다고 하는데, 사실 테너 바이비가 이제 좀 오락가락 했었어요.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도 신시내티한테 막 6이닝 5실점 피홈런 2방 맞고 이러는 거 보면은 그렇게 막 예전처럼 좋지는 않아. 지금도 방어는 봐줄만 해요. 사실 올 시즌에도 뭐 제구력 같은 거 괜찮고요. 지금은 피홈런이 예년보다 많다. 지금 작년에 이제 그 35경기 동안 24피홈런이었는데 지금 10경기 만에 11개의 피홈런 맞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리스크는 있다. 내일 상대하는 다저스, 양키스 다음으로 홈런 많이 치고 있는 팀이죠. 홈이랑 원정 편차, 홈에서는 1.46, 원정 5.13으로 상당히 좀 오락가락 하는데, 그래도 뭐 직전 경기는 원정까지 잘 버텨주기도 하고, 그래도 바이비는 클리블랜드 내에서는 상급 선발이라고 봐야 되기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더스틴 메이 수술한 다음에 구속도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장점들을 잃은 상태에서 경기를 하는 건데, 바이비보다 막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올 시즌에 뭐 로테이션 잘 지키고 있고 나쁘진 않은데, 다저스가 워낙에 선발이 많이 부족한 만큼 다른 시즌 같으면 메이도 상위 로테이션에 있기는 힘든데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거라고 봐야죠. 클리블랜드나 다저스는 사실 빠따가 그렇게 막 속 시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어제 좀 야마모토 경기에서 다저스가 조금 초반부터 점수를 내주면서 좀 편하게 갔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게비 윌리엄스의 너무 안 좋았던 이런 제구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고, 바이비는 뭐 게비 윌리엄스만큼 제구력이 문제가 있지는 않죠. 그래도 다저스가 이제 뭐 한 일주일 만에 OPS가 831에서 799까지 아주 크게 좀 떨어졌다는 거. 내일 이제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는 또 OPS도 많이 떨어진다는 것들. 다저스가 내일도 뭐 빠따가 어찌처럼 괜찮다면 쉽게 갈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바이비가 그 게비 윌리엄스보다는 좀 어려운 상대라고 보거든요. 물론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도 더스틴 메이가 야마모토보다는 공략할 만 하겠지만은, 그냥 뭐 양팀의 최근 뭐 홈이나 원정 지표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느 한쪽이 쉽게 막 다가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언더 정도만 살짝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볼티모어와 세인트루이스, 스가노랑 안드레 팔란테입니다. 이거는 일단 볼티모어가 그동안 참 못 이기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승리가 꽤 됩니다. 3연승 달리고 있고, 세인트루이스는 그전까지 제가 미네소타랑 같이 메이저리그에서 폼이 가장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세인트루이스 요즘에 좀 패배가 많아졌죠. 최근 8경기는 그냥 4승 4패 반반이 셈이고, 애리조나와의 시리즈를 전부 다 한 점 차로 승리를 했었어요. 좀 빠따적으로도 뭐 해줘야 될 때 해주고 이런 게 있었지만은 얘는 아주 뭐 믿기도 힘들어요. 어제도 그냥 볼티모어한테 무난하게 패배하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볼티모어가 일단은 회복세인 거랑, 그리고 스가노 정도 피안타는 이제 이닝만큼 맞고 있고 뭐 그런 건 있는데 볼넷이 상당히 적은 점들. 그래서 스가노가 일단 위기를 많이 안 주고 지금 볼티모어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선발이기도 합니다. 글쎄 뭐 팔란테도 나쁜 건 아니에요. 팔란테도 얘도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한창 잘할 때는 한 축을 담당해서 잘해주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팔란테도 직전 경기 때 구속이 꽤나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도 제구력이 아쉬워가지고 3경기째 구속은 잘 나오지만은 이 제구 문제 때문에 실점 좀 있는 편이었다. 이닝도 길게 지키지는 못했었고, 그래도 팔란테도 뭐 좋은 분위기에 있다고는 봐야 되지만, 글쎄 뭐 둘 다 지금은 또이또이로 보이거든요. 선발상으로는 기록은 스가노가 좀 더 좋은 편이고, 이제 볼티모어가 지금 빠따적으로 얘네가 작년에는 상당히 좋은 빠따를 자랑을 했잖아요. 근데 너무 어린 애들이 많아가지고 얘네들도 좀 슬럼프가 왔을 때 그거를 극복하는 게 어렵다. 특히 작년에 전반기에는 정말 잘하셨는데 후반기 때는 확 무너지는 것들, 그런 것들도 있었고, 요즘에 그래도 저는 볼티 빠따는 회복세라고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안정감은 그렇게 없지만은 이건 또 세인트루이스의 빠따가 하락세인 것도 있고, 특히 이제 또 볼티모어는 홈에서 홈런 기세가 굉장히 좋은 팀인데, 이것도 팔란테가 얘도 땅볼 투수여서 피홈런이 좀 적은 편이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것도 확답하기는 어렵지만은 저는 그냥 홈팀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게 물론 세인트루이스가 좀비처럼 막 따라붙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긴 하는데, 저는 지금은 세인트루이스 픽하는 거는 별로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역배라서 뭐 배당이 나쁘진 않지만은 세인트루이스를 픽하는 그런 이점이 별로 없다고 봐가지고, 한점차 게임도 솔직히 좀 보고 싶고요. 세인트루이스 요즘에 특히 한점차 게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볼티모어를 조금이라도 좋게 보도록 할게요. 불펜 싸움 가면은 볼티는 이 불펜이 안 좋은 팀이고 세인트루이스는 안 좋았다가 좋아진 상태다. 이런 것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다음 디트로이트와 샌프란시스코 구도. 잭 플레어티 그리고 로건 앱인데 원래 로건 앱은 홈에서 나올 때는 엄청 믿을만 해요. 근데 지난번 때 로건 앱이 이제 홈에서 박살이 나는 바람에 그때부터 좀 웹을 신뢰하기가 좀 어려워졌었는데 로건 앱이 이제 지난번 등판 때는 본인의 피칭들이 좀 안 먹히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체인지업이나 싱커 이렇게 떨어지는 공들을 많이 뿌리는 선수잖아요. 지난번 경기 때는 이렇게 본인의 가장 많이 던지는 공 싱커가 피스트 벨로시티 타구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한마디로 얻어맞았다는 소리예요. 다른 공들도 대단히 신통치는 않았었고 이 때문에 로건 앱이 꽤나 고전을 했었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홈인데도 그랬었고 뭐 몇 번 말했지만은 얘는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가 굉장히 큰 선수거든요. 올 시즌도 홈에서는 1.39인데 원정 3.86으로 차이가 크기도 하고 지금의 웹은 원정이라면은 직전 경기 때 고생했던 것도 있고 아주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괜찮은 날에는 안정감 있는 피칭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건 할만하고 잭 플레어티는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지난번 경기도 그날 사실 플레어티가 대단히 막 잘했다기보다는 구속도 안 나오고 삼진 같은 것들은 꽤나 잡았는데 슬라이더 잘 먹혀가지고 그래도 뭐 제구력도 아쉬웠었고 맞을 때는 맞더라. 3실점을 해서 이제 클리블랜드에서 졌거든요. 그래서 뭐 플레어티한테 대단한 뭐 믿음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거는 샌프란시스코 요즘에 빠따가 상당히 죽은 거 그거를 제일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9경기 동안 너무 못 쳐가지고 피안타율 뭐 2할도 안 나오고 있고 9경기 동안에는 뭐 홈런 세가 아예 없다든지 이런 것들도 보이기도 하고 그냥 샌프란시스코 지금 빠따가 굉장히 좀 많이 죽어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디트로이트라고 해가지고 빠따가 나을 건 없는데 그래도 디트로이트는 뭐 홈발 같은 건 얘기를 해야죠. 원래 샘프가 홈발을 많이 받는다면 디트 역시 지금 홈에서 19승 8패로 홈에서 승률이 가장 뭐 좋은 팀 중에 하나로 그렇게 꼽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점차 게임 같은 거 되게 좀 타이트한 게임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기도 하고 왜냐면 난 선발의 포텐셜 자체는 웹이 조금 더 높다고 보긴 해가지고 그렇고요. 뭐 언더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언더 게임이 굉장히 많은데 7.5를 기준으로 잡아도 디트나 샘프나 이렇게 언더 게임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양팀 다 불펜이 세다는 것도 있고 저는 뭐 웹이 초반부터 크게 얻어맞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면은 언더 같은 것들은 뭐 생각해봄직한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와 애틀랜타 랑의 수아레즈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더인데 자 랑의 수아레즈는 지난번 경기 때 사실 얘가 7이닝 3실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약간의 좀 맹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좀 심판의 덕택을 좀 봤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 화면에 나오는 거 여기 제 마우스 포인터인데 보시면 이게 파란색이 볼이고 그리고 이 주황색으로 있는 게 이제 스트라이크가 불린 거거든요. 스트라이크가 불린 공들이 보면은 이 존 바깥에 있는 공들이 꽤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나 돼요. 이런 식으로 구심의 이런 판정들이 굉장히 좀 오락가락 많이 했었다. 지난번도 그렇고 수아레즈가 지금 아주 최선의 몸 상태다. 그렇게까지는 안 봐요. 이닝 뭐 잘 먹고 있고 이런 거는 좋은데 지난번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제구력도 그렇고 좀 좋지 않은 편으로 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콜이 잘 먹혀가지고 좀 약간 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스트라이더는 얘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올 시즌 처음에 복귀를 했을 때 개 맞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마이너리그 가갔다가 뭐 쉬었다가 이랬는데 다시 복귀하고 난 이후에도 지금 스트라이더가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복귀 전에서도 4.1이닝 동안 4실점밖에 못했어요. 올 시즌 구속은 지금 95마일에 그치고 있고 얘는 이제 한 22년 그때는 98마일 나섰고 그 다음에 뭐 97.5마일 정도 그러면서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스트라이더가 아예 작년을 통으로 날렸던 거 그리고 올 시즌에도 이제 복귀 이후에는 아직까지 구속 회복이 덜 됐던 거라든지 사실 상태가 좋아 보이질 못한다. 아마도 내일도 스트라이더가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두 선발 모두 다 이건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이거는 8.5를 준 게 좀 아쉽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 정도 매치업이면 7.5를 줘도 괜찮은데 이미 뭐 스트라이더가 조금 못 믿었다 이런 것들이 껴있는 탓인지 8.5를 줬더라고요. 기준점에 메리트는 별로 없는데 저는 감히 뭐 오바 쪽으로 도전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애틀랜타 빠따 상태나 이런 거 보면 오바 보기 진짜 어려운데 선발들이 이름값에 비해서는 못 해주고 있다. 저는 일단 뭐 오바 같은 거 보고 있고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쪽은 그 랑의 수아레즈가 아닌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전 스트라이더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은 옛날에 막 삼진 머신이었던 그런 느낌을 당장에 보여주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다음 경기 템파베이와 미네소타 타지 브래들리 그리고 조 라이언인데 타지 브래들리는 이게 원래 이제 구속이 잘 나오고 삼진을 많이 잡는 스타일이다 제가 이랬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런 삼진 비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56이닝 동안 삼진 48개 올해는 이닝보다도 삼진을 덜 잡고 있다. 대신에 뭐 제구력이 좋아진 건 아닌데도 이렇게 좀 정타 컨트롤 배럴 타구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컨트롤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커터를 많이 써서 지난번 경기 때는 커터의 구속도 잘 나왔었고 이렇게 뭐 헛스윙 유도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브래들리가 오락가락하지만은 나쁜 건 아니다. 자, 조 라이언 저는 미네소타에서 가장 믿을만한 투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직전 경기 때
5이닝 3실점에 그쳤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였냐면은 이 경기가 이제 그 서스펜디드 돼가지고 밀렸는데 그 다음 날에도 또 이게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틀 뒤에 그 재경기가 된 셈인데 조 라이언이 올라가가지고 그 3회까지 진행됐던 경기가 라이언이 이어받아가지고 5이닝을 던졌는데 3실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좋지가 못했는데요. 컨디션 상태를 보면은 아무래도 휴식일이 굉장히 짧았다 보니까 한 3, 4일 만에 던진 거여가지고 구속이 전반적으로 많이 좀 안 나왔습니다. 원래 뭐 조 라이언이 대단히 구속이 빠른 선수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올해도 조금 구속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뭐 피안타 컨트롤이라든지 제구는 원래부터 좋았던 친구고 그런 점에서는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기 때는 라이언의 상태가 조금 안 좋았던 거는 이렇게 휴식일이 너무 짧았다. 그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고요. 그 전까지 4경기 동안 진짜 미친 포스였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높이 살게요. 지난번 경기 라이언이 조금 안 좋았던 거는 이런 휴식일이 부족했던 거, 그 영향이 적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라이언이 이제는 좀 길게 쉬고 온 상태입니다. 저는 라이언이 브래들리보다 확실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록도 그렇고 WHIP 지금 리그에서 2번째로 낮아요. 이볼디 다음으로. 이만큼 상대한테 기회를 많이 안 주는 선수다. 피홈런을 조심해야겠지만은 템파베이 역시 지금은 그렇게까지 막 홈런에서 대단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템파베이가 올 시즌에 이제 홈에서는 37홈런, 원정 14홈런인데 근데 이것도 경기수 차이가 많이 커요. 원정에서 18게임, 홈에서 35게임, 거의 뭐 한 2배에 달하는 홈에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라이언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 승리라든지 그리고 언더. 사실 이게 템파베이가 지금 대단히 좋아요. 기세가 6연승에다가 미네소타는 한참 좋았던 기세가 조금 꺾였다. 요즘 빠따가 정말 신통치 못하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조 라이언 경기라고 할지라도 지금 미네소타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저는 라이언의 올 시즌 모습으로는 그냥 미네소타의 에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경기도 가져다 줄 만한 그런 선수로까지 보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의 빠따가 의심스럽다면은 그러면 언더도 보기 좋은 선택지인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매치와 화싹 경기 이제 타일러 맥일 조나단 캐논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맥일 등판을 얘기했을 때 이 친구가 최근에 3경기 동안 진짜 안 좋았었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포수가 토렌스일 경우에는 2.00였는데 프란시스코 알바레즈랑 합을 맞추면 8.76으로 굉장히 좋지가 못하다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등판에 이제 토렌스랑 합을 맞췄더라고요. 그 전에 못하던 3경기는 프란시스코 알바레즈랑 한 건데 직전 경기 때는 토렌스랑 합을 맞췄어요. 그래서 길게 이어가지는 못했지만 5이닝도 못 채웠지만은 삼진 10개로 괜찮은 이런 투구 내용을 보여주더라. 그래서 저는 이런 아마 맥일한테는 토렌스를 좀 이렇게 페어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당장에 뭐 토렌스가 뛸지 알바레즈가 뛸지 왜냐면 이게 알바레즈가 굉장히 어린 친구고 키워볼 만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에 알바레즈를 또 투입할지 아니면 토렌스랑 합을 맞추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한참 못하다가 알바레즈랑 때는 못하다가 토렌스랑 합을 맞추니까 잘하더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알바레즈랑 함께하는 동안 방어율이 1.74에서 3.74까지 뛰었어요. 그러다가 직전 경기 때는 조금 이거를 가려주는 활약을 했었다. 구단 역시 이 친구는 토렌스랑 조금 더 맞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고 봐야겠죠. 자, 상대인 조나단 캐논 길게 얘기할 건 없고 그냥 오락가락 많이 해요. 작년에 이제 그 가끔씩 이닝 되게 잘 먹어주고 최근에도 분위기가 사실은 좋았습니다. 직전 경기 때 이제 5이닝 사실점으로 조금 컵스한테 고전하긴 했지만은 조나단 캐논도 지금 뭐 방어리나 여러 면모로 화싹의 지금 어린 선발들이 대부분 그렇듯 이 정도면 괜찮죠. 작년에 화싹이 엄청 망했었는데 확실히 작년보다는 좋은 상황인데 역시나 화싹이 그렇다고 해서 많은 승리를 쟁취하고 있는 팀은 아니잖아요. 그냥 화싹 자체가 매치한테는 좀 체급발로 떨어지는 게 있긴 하죠. 어디까지나 매치는 또 홈발도 굉장히 센 팀이다. 홈에서 21승 6패 메이저리그 전체 홈승률이 1등이거든요. 반대로 화싹은 5승 22패 원정에서 이런 홈 원정 편차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는 그냥 매치를 보기에 좀 편한 게임 같아요. 사실 매치도 지금 바다적으로 막 믿음이 크진 않고 그런데 그래도 홈발 그런 것들을 저는 가장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이나 원정 편차. 자, 그 다음 경기는 미러키랑 보스턴, 에런 시발레 그리고 이제 크리스웰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경기는 아직까지도 일단 에런 시발레는 나올 것 같은데 보스턴 쪽에서는 선발이 누가 나올지 좀 애매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쿠퍼 크리스웰을 마이너에서 다시 올려가지고 올 시즌 정말 안 좋았습니다. 작년에도 몇 번 선발 로테이션으로 돌았지만은 작년에도 그냥 그저 그랬는데 올 시즌 초반에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마이너리그 갔다 왔는데 마이너리그에서 그냥 뭐 괜찮게 해가지고 다시 올리는 모양입니다. 내일 당장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크리스웰이 그래도 한 길면 한 5, 6이닝 그 정도는 먹어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니라면은 뭐 한 2, 3이닝 하겠죠. 어쨌든 보스턴도 생각보다 지금 이제 불펜이 괜찮은 팀이지만은 불펜 데이를 운영하기에는 불펜 뎁스가 여러 명의 좋은 선수들이 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워가지고 마운드 운영들은 좀 까다롭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에런 시벨레가 아마 템파베이에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시즌들을 보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클리블랜드로 옮겼어. 아마 그때 이제 후반기 때 클리블랜드로 옮겨라 그랬는데 굉장히 별로였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또다시 또 팀을 옮겨가지고 팀을 옮겼을 때는 또 잘해주고 이랬어서 올 시즌 이제 갓 복귀를 한 겁니다.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었고 복귀 전에서 그냥 4이닝밖에 안 던졌어요. 이닝도 많이 소화를 못했었고 커터 같은 것들이 예년보다는 구속이 잘 나왔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에런 시발레도 지금 긴 이닝을 먹을 것 같지도 않고 좀 한다고 할지라도 막 6이닝 7이닝 이렇게 지금은 못 먹거든요. 작년에도 그랬었고 그래서 나는 얘네 둘 다 아마 내일은 선발 단계를 그렇게 길게 끌고 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바 같은 거 보기 좀 괜찮은 게임 같은데 사실 지금 이제 보스턴이 특히나 원래는 빠따적으로는 지금 뭐 오피스 전체 5등이기도 하고 괜찮은 팀이지만 지금 빠따가 정말 개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스턴이 3경기 동안 뭐 4점밖에 못 올리고 있고 브레이크머니 없는 거 요즘에 데버스 같은 애들 진짜 잘 치는데 그런 것들이 점수로 연결되는 빈도는 좀 적은 것 같아요. 해결사가 없는 보스턴도 좀 빠따가 저조하다 이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오바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양 팀의 빠따 상태를 봤을 때는 오바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선발이 이래가지고 8점으로 줬는데 그렇게 뭐 큰 믿음은 없는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캔자시티와 신시내티 여기도 캔자스에서의 다니엘 린치 원래 이 친구는 선발로도 뛰었던 애기는 한데 지난번 경기 때도 얘가 나왔을 때 그렇게 긴 이닝을 먹지는 못했습니다. 끼케 한 1.2이닝밖에 안 던졌었고 그래서 아마 레일도 캔자시티는 다니엘 린치를 위시로 한 이런 좀 불펜 대회를 운영하지 않을까. 지난번에 이제 5월 26일날 린치가 이제 한 1.2이닝 던지고 이후로 6명이나 불펜을 써가지고 그냥 덕지덕지 붙여서 승리를 했었는데 캔자는 원래 얘네들이 옛날에 불펜 왕국이었지만은 작년에 불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애들 영입을 해가지고 특히 뭐 얼색 같은 애들 지금 진짜 잘하고 캔자가 불펜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얘네들도 불펜의 뎁스가 막 넓다고 할 수는 없어요. 좀 긴 이닝을 먹어줄 수 있는 벌크가 이런 애들이 명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사실 저는 린치가 내일도 뭐 길게 끌고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캔자 역시 내일은 좀 불펜 데이가 될 것 같다. 지금 레이건스라든지 루고 이런 애들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캔자도 이런 날들이 필요해요. 선발이 부족한 상태여서. 그리고 뭐 브래드 싱어 이거는 원래 싱어가 캔자 소속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친정팀을 상대하는 느낌이라고 해서 얘기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이게 한 번씩 크게 흠집이 나가지고 이런 것 같아요. 휴스턴한테 2.1이닝 만에 7실점 해가지고 그런 경기들 때문에 방어력이 확확 뛰고 있거든요. 근데 아닐 때는 얘가 조금 괜찮을 때에는 뭐 길면은 뭐 7이닝까지도 잘 막아주고 아닐 때에도 한 5이닝 정도로 한 2, 3실점 정도로 얼추 막아주는 느낌이 있다. 사실 지금 뭐 신시내티나 캔자나 빠따상으로는 이게 원래 신시내티가 빠따가 좀 안 좋았는데 요즘에 좀 좋아진 모양새고 캔자는 사실 지금 빠따가 좋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방송을 쉬기 전에도 캔자 이런 그 빠따 짜임새 그런 것들이 괜찮다고 했었는데 지금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안 건드는 게 제일 맞아 보입니다. 원래 같으면은 그래도 캔자의 홈바를 좀 생각한다든지 이런 걸 보고 싶은데 신시티도 그냥 홈 원정 승률이 비슷비슷해요. 홈이나 원정이나 캔자는 홈바를 많이 맞는 편이지만 요즘에는 원정 게임도 많이 했었고 홈에서의 기세도 조금 죽었었다 마지막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라 선택하기에는 좋은 게임 같지가 않습니다. 린치가 아니고 조금 더 믿을만한 선발이었다면 캔자를 볼 텐데 캔자의 불펜데이 한 번 잘했지만은 긴 신뢰를 주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 컵스와 콜로라도, 케이드 호튼 그리고 이제 페레만 마르케즈가 붙는데요. 사실 이제 마르케즈가 진짜 오락가락이 심한 것 같아. 지금 방어를 보시면 7.66이에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승리도 담보해주지 못하고 이러는데 요상하게 얘가 최근 3경기 중에 7이닝 경기를 2번이나 했습니다. 7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이렇게 했는데 필라델피아한테는 7이닝 2실점을 하고도 졌었어요. 그만큼 콜로라도가 원정인 경우에는 빠따가 정말 개판이다. 내일처럼 이렇게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는 빠따가 정말 맥을 못 춘다고 하는 그냥 콜로라도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올 시즌에 이런 그 현재 흐름상으로는 작년의 화싹보다도 더 저조한 승률을 거둘 가능성이 있었다. 아마 재작년인가 2022년인가 그때 오클랜드가 진짜 못했잖아요. 그리고 작년엔 당장 화싹이 되게 못하고 그 정도 레벨들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정도로 콜로라도가 굉장히 안 좋은 시즌이거든요. 일단은 거기에 좀 조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르케즈가 이상하게 콜로라도가 그렇게 못하는 팀인데도 마르케즈 자체는 좀 잘해줄 때가 있기는 해요. 과연 그게 내일도 이어질 것인가. 어쨌든 최근에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게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흠잡을 건 없는데 근데 그 사이에도 7이닝 경기를 하던 와중에도 사이에 애리조나한테 3이닝 만에 7실점 했던 그런 경기들도 있기도 하거든요. 사실 마르케스도 그냥 꾸준히 믿을 만한 놈도 아니고 옛날에 얘가 잘할 때도 잘하다가 못하다가 잘하다가 못하다가 많이 이랬었거든요. 긴 신임을 보내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는 해야 되고 케이드 호트는 제가 여러 번 컵스에서 투수 이제 2위 유망주다 이런 얘기 하면서 올릴만한 놈이다 이랬는데 사실 지금 올라왔을 때는 그렇게 나쁜 수준까지는 아닌 걸로 보여요.
보여요. 피홈런 조금 있다든지 제구력도 아직 뭐 믿을만한 상태는 아니다. 스토프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다. 이런 건 있지만은 얼추 한 5이닝 가량을 적당히 잘 막아주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호튼이 마르케즈한테 엄청나게 뒤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마르케즈가 내일 뭐 상태가 아주 좋다면은 또 한번 뭐 7이닝씩 이렇게 먹어주고 한다면은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케이드 호튼 역시 콜로라도의 안 좋은 빠따를 대처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선발처럼 보입니다. 올 시즌은 이제 컵스의 리글리 필드가 꽤나 이제 투수한테는 좀 긍정적인 면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디까지나 이거는 컵스의 빠따력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컵스가 빠따를 되게 못 쳤거든요. 그전까지는 정말 잘 풀렸었는데 어제는 4안타 치고 겨우겨우 이겼습니다. 그래서 컵스가 좀 좋았던 빠따가 한번 흐름이 끊긴 모양새긴 한데 지금 오피스적으로 3등이고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작년이랑 확연히 다르게. 요즘에 뭐 세이야가 올라온 거라든지 PCA가 참 좋은 활약하는 것들 어제는 살짝 좀 주춤했지만은 그냥 컵스의 대부분의 빠따 사자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살려가지고 컵스 사이드 좋게 보고 뭐 오바는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 보는 거는 컵스 빠따가 마르케즈를 공략을 해줄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사실 오바는 그냥 마르케즈가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는데 7.5를 받을 정도로 잘하는 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가지고 컵스 사이드의 오바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텍사스와 토론토 경기 이거는 뭐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볼디랑 프란시스 차이가 명확합니다. 이볼디는 지금 방어력 1.60으로 그 정도로 잘하고 있는 놈이다. 전체 WHIP 1등. 올 시즌은 특히나 이볼디가 초반부터 페이스가 상당히 좋아요. 저는 뭐 시즌 막바지에도 뭐 한 좋으면은 2점대, 좀 안 좋으면 3점대까지 갈 수 있다고 보지만은 어쨌든 지금 벌써 10경기나 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거거든요. 지난 몇 년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사실 뭐 구속이 잘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스플리터 잘 사용을 해가지고 좋은 버스를 연이어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이볼디는 경기 운영 능력이라든지 여러 면모상으로는 칭찬할 만한 스스로 보여요. 직전 경기 양키스전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는데도 이볼디가 6이닝 1실점으로 잘 버텼죠. 하지만 그 1실점 때문에 1대0으로 패배를 했는데 그만큼 이볼디는 잘하지만 텍사스 빠따가 잘 못 도와주고 있는 감이 있어요. 이볼디가 득점 지원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텍사스 빠따 지금도 여전히 개판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8경기 동안 1승 7패 굉장히 안 좋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텍사스가 사실 좀 믿음을 못 주는 건 빠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토론토랑 붙습니다. 보우덴 프란시스 여러 번 말했지만은 얘는 이제 올 시즌 피홈런 왕이에요. 시즌 최다 이제 15피홈런 맞고 있습니다. 15피홈런. 작년에는 이 친구의 포심 같은 것들이 좋은 평가 받았지만은 올 시즌은 구속 떨어졌고 RPM 회전수가 많이 떨어졌다. 저도 이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립이 바뀌었다든지 여러 가지 좀 요소가 있겠지만 어쨌든 프란시스가 작년에 비해서 구속 떨어졌고 이런 구위 자체도 상당히 떨어져가지고 공략을 많이 당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러다가도 뭐 가끔씩 잘해주고 이럴 때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선발 차이를 봐가지고 전 텍사스 보는 거거든요. 텍사스가 그리고 생각보다 배당이 좋은 게 아마 빠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뭐 텍사스 빠따? 여전히 못 믿죠. 근데 그렇다고 했고 토론토가 지금 이볼디를 무너뜨릴 만큼의 빠따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냐? 그것도 아닌지라 전 이거는 배당 대비 텍사스를 보기에 괜찮은 게임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언더도 좋게 보고 텍사스도 좋게 보겠습니다. 언더 보는 거는 아무래도 텍사스의 빠따가 너무 별로여서 보우된 프란시스까지 공략을 못할 가능성 그런 것들도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휴스턴과 어슬레티스입니다. 헌터 브라운 그리고 JP 시어스인데 헌터 브라운이 사실 얘도 이제 사이영 대권주자 있었거든요. 하지만 직전 경기 때 5이닝 5실점 시즌 로우 피칭을 하더라. 그게 제일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있던 헌터 브라운은 이렇게 구속도 조금 떨어졌고요. 구속도 평균보다 한 1마일가량 떨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회전수도 시즌 평균 대비 116회나 줄어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실히 헌터 브라운의 페스티벌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다. 뭐 이 친구가 개인적으로 뭐 어떤 일이 있었다고 거나 뭐 컨디션이 왜 안 좋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지난번 경기에는 올 시즌 헌터 브라운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그래갖고 대량 실점을 좀 했었거든요. 사실 좀 올 시즌에 몇몇 투수들이 정말 기이한 방어를 보여주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1점대 중반 이렇게 막 달리고 있는 애들. 헌터 브라운도 그 정도로 해주고 있었지만은 거의 한 11경기 만에 처음으로 고장난 거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익스큐즈를 해줄 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한 번씩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저는 일단은 헌터 브라운은 내일도 그 전까지 해왔던 모습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경기 때 좀 안 좋았던 거는 저는 컨디션 빨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중입니다. 대가리 깨진 채로 그냥 브라운 보도록 하고 뭐 시어스도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얘도 이제 방어율이 한 2.6 이랬었는데 최근에 이런 모습들로 방어율이 4.00까지 뛰었습니다. 원래부터 어슬레티스의 이제 좌완 에이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지금 이런 성적으로는 에이스라고 볼 수가 없겠죠. 여기다가 지금 어슬레티스는 불펜 방어율도 6.01까지 엄청 치솟아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최근에 한 2주 만에
불펜 방어율이 5점대 초반에서 6.01까지 뛰었어요. 뒤에서 3등 수준이고 메이스 밀러도 더 이상 못 믿습니다. 대신에 휴스턴은 불펜 방어율 전체 2등이다. 그리고 요즘에 휴스턴 빠따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둘 다 사실은 빠따는 괜찮은 편인데 저는 그런 와중에 있으면은 그냥 헌터 브라운이 조금 더 클래스가 높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 살려가지고 오늘도 휴스턴 쪽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이렇게 좀 한 점차 게임 많은 것도 신경을 조금 쓰시면은 거슬리시는 분들은 뭐 한 점차 게임 보셔도 좋고 핸승을 피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천사와 양키스 경기 타일러 앤더슨과 로돈인데 사실 타일러 앤더슨 지금 기록도 괜찮아요 나름대로. 근데 원래 2점대 중반이었다가 지금 3.60까지 약간 빠그러진 상태고 최근에 한 3경기 동안 이닝도 많이 못 먹고 실점이 많아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경기는 어스얄키스한테 홈런도 한 방 맞고 제구도 볼넷을 6개나 둘 정도로 사실 올 시즌에 제구력이나 이런 것들이 흠잡을 데가 없었는데 직전 경기가 가장 안 좋은 경기를 했던 거예요. 누누이 말하지만 밥입, 운적 요소도 많이 따르기도 하고 FIP, 방어율과 달리 수비 역량들을 배제한 거 순수한 이제 좀 선수 개인의 능력 제구력이라든지 뭐 삼진장 능력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앤더슨이 그렇게까지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해요. 운도 따랐다는 것들 이런 것들로 좀 암시를 하고 있는지라 저는 앤더슨이 이렇게 좀 방어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그럴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체인지업이 잘 걸리는 날에는 좀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오락가락한다. 올 시즌에는 작년만큼 체인지업이 좋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카를로스 로돈, 자 로돈은 좀 칭찬할 만한 것 같아요. 지금 양키스에서 가장 믿을 만한 선수 같아. 사실 올 시즌에도 이제 좀 시즌 초반에 4월 달에는 좀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5월 넘어서는 상당히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일단 방어율부터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이러다가도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크게 확확 뛰고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올 시즌에는 로돈이 조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은 자 이 친구는 이제 2021년, 2022년 화싹 시절이랑 샌프란시스코 시절 이때 2년이 전성기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잘해가지고 양키스로 왔는데 양키스 오고 나서는 좀 부상도 있었고 못할 때도 있었고 오락가락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 시즌에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건데 보시면은 원래는 얘는 투피치 선수예요. 슬라이더랑 포심 이렇게 두 가지 구종을 가장 많이 쓰고 나머지 구종들은 되게 활약도가 미미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체인지업을 좀 빈도를 높이기 시작을 하더니 올 시즌에는 싱커까지 많이 섞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인지업이나 싱커 모두 다 떨어지는 구종들이거든요. 원래는 삼진을 잡는 K형 구위발로 승부를 보다가 올 시즌 좀 운영적인 측면도 더하고 있다. 이래서 로돈이 한창 전성기던 2021년, 2022년 이때는 플라이볼 비율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올 시즌에는 그 땅볼 유도 비율이 44.1%로 거의 뭐 커리어 하이급을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로돈은 더 이상 본인의 피칭이 지금 구조도 조금 안 나오고 있기도 하고 21년, 22년만큼 압도적인 구위와 삼진 능력 바탕으로 상대를 아예 찍어누르는 피칭 그런 것들을 함부로 하다가는 양키스가 구장도 구장이고 피홈런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운영적인 면을 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이런 좀 바뀌어가는 이런 투구 스타일에 적응을 꽤나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다가 로돈은 또 운도 좀 따르는 편이에요. 전체 바비비 1등입니다. 아까 앤더슨도 3등이었는데 로돈이 1등 자리를 먹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앞으로 길게 가면 로돈이 조금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그런 좀 뭐 전초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로돈이 올 시즌에는 뭐 피홈런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제구력은 살짝 오락가락 하지만은 이것도 좀 보더라인 피칭을 많이 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로돈이 욕심 크게 안 부리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적인 부분도 좋아졌고요. 피칭의 다각화, 투피치에서 거의 뭐 지금 한 4가지 구종을 많이 섞어 쓰는 그 정도로 거듭이 나는 바람에 로돈이 괜찮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디까지나 이게 천사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요즘엔 또 3연패 하기도 하고 분위기가 많이 꺾였죠. 대신에 뭐 양키스도 사실 빠따가 정말 많이 엄청 터지고 이런 날들은 좀 드물어요. 그래도 잘 이기고 있다는 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천사는 지금도 불펜이 조금 좋아졌지만 여전히 전체 꼴찌 불펜이기도 하고 저는 양키스를 좋게 보는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선발도 아니고 로돈 경기라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볼만하다고 싶습니다. 앤더슨이 사실 양키한테 굉장히 강한 선수인데 근데 요즘에 그냥 모양새를 봤을 때는 좀 안 좋아가지고 저는 내일은 앤더슨보다는 로돈한테 기대를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애리조나 피츠버그 경기 코빈 번즈랑 버로우스라는 선수가 붙는데 버로우스라는 얘는 이제 올 시즌 2번 던졌거든요. 3.1이닝 2실점 5이닝 4실점 그냥 이제 물로진스키가 마이너리그로 내려갔어요. 선발에서 조금 안 좋아가지고 그래갖고 대체자로 올라온 건데 큰 기대치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딱히 뭐 구속이 대단히 잘 나오거나 삼진 능력이 좋다거나 마이너리그에서는 조금 잘해가지고 올린 거지만은 메이저리그 와서는 이런 모습들을 딱히 대단히 보여주지는 못한다. 볼넷이 굉장히 많은 것도 있고 지금 뭐 2경기 동안 피홈런 3번 맞았으니까 그냥 메이저리그의 벽을 실감하고 있는 그런 신인 선수라고 보면 되겠죠. 뭐 번째는 뭐 딱히 얘기할 게 없어. 중간에 한번 등판에 걸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7경기 그냥 토탈로 보면은 기록이 상당히 좋아요. 좀 볼넷이 약간 많은 거 빼곤 흠집날 게 거의 없거든요. 1.69로 아주 안정적인 운영 보여주고 있고 뭐 이런데 지난번 경기 때는 이제 다저스 만나가지고
커터랑 커브가 굉장히 잘 먹혔지만은 3런을 맞는 바람에 이게 유일한 흠이었다. 그냥 코빈 번즈는 저는 괜찮은 상대에 계속 있다고 보이네요. 작년 막바지 때 구속이 조금 안 나와가지고, 근데 그런데도 잘했다가 올 시즌 초반에는 구속이 안 나와가지고 고전을 했는데 그마저도 꽤나 잘 막아주는 편이었었고, 요즘에는 구속도 꽤나 회복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겹쳐서 저는 그냥 코빈 번즈의 상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도의 성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투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대가 뭐 피츠버그 만만한 투수인데다가 피츠버그 빠따는 말할 것도 없이 안 좋은 팀이죠. 그런 것들이 좀 겹쳐 보여가지고 저는 무난하게 애리조나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애리조나도 흠이라면은 좀 빠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못 알아주는 거라든지 불펜이 약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피츠버그도 애리조나 못지않게 불펜이 안 좋은 팀입니다. 이게 애리조나가 그 세인트루이스와 시리즈를 전부 다 한 점 차로 패배를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겹쳐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한 점 차 게임도 상당히 많거든요. 팬승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 이런 것들도 참고해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정도 매치업이면은 그냥 번지 경기는 헨슨까지 도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샌디고와 마이애미, 이 경기는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일단 선발부터가 믿음을 못 주는 놈들입니다. 근데 이런 경기를 7.5를 줬다. 뭐 오바를 생각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 어디까지나 지금 샌디고나 샌디고가 특히 빠따가 개판이죠. 샌디고가 요즘 너무 다보는 빠따에다가 팀적으로도 내부 분위기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글쎄 뭐 홈 샌디에고 그리고 콜렉 뭐 완봉승까지 했던 고점이 있는 선수다, 그런 건 있겠지만은 완봉 이후에는 지금 2경기 동안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콜렉도 원래 그 전부터 뭐 이름이 있던 선수도 아니고 이래서 별로 믿음을 크게 못 받는 것 같아요. 맥스 마이어 시즌 초반에 구속도 오르고 슬라이더가 붐을 불어가지고 상당히 잘했지만은 이후에는 그냥 제자리 찾아갔거든요. 난 둘 다 뭐 딱히 이렇게 뭐 긍정적인 면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 마이어가 직전 6위 컵스 상대로 아주 험난한 빠따한테 6이닝 실점으로 잘 버티고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한창 좋았을 때만큼 삼진을 많이 잡는다든지 그런 모습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전 둘 다 뭐 신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냥 샌디에고가 조금 더 체급이 높은 팀이긴 한데, 요즘에 샌디에고 빠따를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불펜이 좀 이렇게 많이 전체 1등이었는데 3.48까지 떨어진 거 봤을 때는 샌디에고도 믿음을 많이 못 준다고 생각이 돼요. 배당 메리트도 없고 그냥 안 가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7.5는 기준점이 상당히 좀 낮아 보이는 매치긴 한데, 샌디에고가 이제 좀 구장 자체도 투수 신화적인 구장이기도 하고 샌디에고의 빠따가 의심스러워가지고 그래갖고 오바도 못 누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시애틀과 워싱턴 경기. 자, 여기도 지금 내일 로건 에반스를 일단 적어는 놨는데 얘가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몰라요. 시애틀도 지금 선발진들이 엄청 다 무너져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행콕이라든지 뭐 에반스 이런 애들 쓰고 있는데, 글쎄 로건 에반스는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방어는 괜찮은데 뭐 고점 찍어줄 때도 있고 이랬었지만은 가장 최근 경기 때는 이제 구속도 조금 안 나와가지고 싱커를 많이 좀 활용을 못했더라,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그냥 상태를 명확하게 지금 현재 꾸준히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들을 진단하기가 어려운 상태 같습니다. 신인 투수치고는 괜찮다, 이런 거는 뭐 얘기를 해볼만 한데, 이게 또 시애틀이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최근에 6경기 동안 2승 4패로 안 좋기도 하고요. 전부 다 원정 경기였었는데 이제 간만에 홈으로 오는 거잖아요. 하필이면은 시애틀이 원래는 홈발을 많이 맞는 팀인데 가장 이제 마지막 홈 경기 6경기 동안 1승 5패, 토론토랑 양키스, 토론토한테는 스윕까지 당하고 홈에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딱히 시애틀이 홈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6경기 동안 1승 5패라고 이러면은 사실 시애틀을 보기가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시애틀이라는 팀의 빠따도 오락가락한 게 너무 심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워싱턴을 칭찬할 것도 없기는 해. 리차 파커 최근에 5경기 동안 정말 좋지가 못했다, 뭐 이런 것들도 겹쳐 보이고, 홈이랑 원정 편차 심하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커도 좋은 조건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글쎄, 난 그래서 이것도 되게 애매한 것 같아. 사실은 뭐 시애틀을 보는 게 조금 더 뭐 괜찮겠지만은 배당도 괜찮고 그건 맞는데 썩 마음이 안 가네요. 이것도 그냥 오늘 경기들이 좀 이렇습니다. 저는 이 경기 역시 시애틀 쓰기 배당은 좋은데요, 별로 믿음 많이 못 줘요. 어찌 보면 워싱턴이 2.5씩이나 받았으면 프레임을 볼까 보도 했는데 파커의 상태 또한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 경기도 건드려서 좋을 건 없는 게임 같네요. NBA 동부 컨퍼런스 4차전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경기는 조금 라인업상으로 좀 얘기를 해볼만 한 게, 그 인디애나 쪽에서는 니스미스가 퀘셔널입니다. 지난번 경기 때 발목 쪽인 같은 부상이 있었어가지고 현재까지 좀 나올 수 있을지 그런 것이 좀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여요. 니스미스는 올 시즌에 특히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는 엄청난 3점슛 이런 효율성이라든지 슈팅 효율성 이런 것들이 엄청 났었거든요. 수비적으로도 인디애나가 가장 좋은 수비수기도 하고, 브런슨을 이제 마크 해가지고 피지컬적으로 전혀 안 밀리기 때문에 브런슨을 고전시켰던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얘가 부상당한 거는 인디애나한테는 꽤나 큰 손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경기 때 이제 26분만 뛰고 못 나왔고, 그 대신에 나왔던 뭐 벤 셰퍼드 같은 애들이 뭐 3점 같은 거 괜찮았지만은 그래도 뭐 활약이 좀 미미한 편이고, 지금 인디애나가 사실 메서니 되게 좀 주사위형 플레이어인데 주사위가 좀 높은 숫자가 많이 안 뜨는 편이에요. 그래서 인디애나도 좀 잘 나가다가 균열이 난 상황이다. 이걸 인디애나가 한 20점 가까이 이기고 있었는데 4쿼터 때 뉴욕 이걸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런 경기들을 하다 보니까 정말 예측이
되게 어렵구나. 그냥 그런 생각만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인디애나 경기가 이게 역전이나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편이고, 뉴욕도 디트로이트와 시리에서 역전극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참 이게 흐름상으로 어느 한쪽을 편하게 볼 수는 없다. 그런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예측이 그냥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뉴욕 니스는 지난번 경기 때 그 하트가 3번 자리 이제 좀 주전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나 대신에 미첼 로빈슨을 올려가지고 인디애나한테는 높이를 강화하고 오펜 리바 따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헛슬적인 부분들을 우선시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빈슨이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트가 34분 적게 뛴 것도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수비가 조금 안 될만도 한데 그렇게 또 안 되진 않더라고요. 여기다가 종종 이제 로빈슨이랑 타운스가 동시에 코트 위에 있는 빈도가 높지가 않았어요. 이거를 그 타운스를 조금 빼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대신에 델론 라이트라든지 랜드리 샤밋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많이 써가지고 가드 디펜더들이 꽤나 좀 잘 쓰이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카메론 페인이나 맥브라이드 같은 애들이 뉴욕에서는 로테이션에 들어오는 애들인데, 갑자기 지난번 때는 델론 라이트 같은 애들을 써보더라고. 그런 것들이 꽤나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뉴욕의 역전극의 발판에는 이런 라인업 변화 같은 것들이 조금 작용을 했다. 특히 그건 좀 더 수비 쪽에서 영향이 많이 나왔었고, 저는 이 시리즈는 지난번에는 사실 인디애나 3점이 되게 저점이 뜬 거거든요. 25개 중에 5개 들어갔던 5분의 1 확률로 들어간 거니까 정말 안 떴던 날이고, 사실 인디애나가 그 전까지는 이번 플레이오프 전체 3점슛 1등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흠집이 많이 났다. 그런 것들을 좀 되짚어보면은 당장 내일은 인디애나가 저번처럼 3점이 정말 개판일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뉴욕이 나는 준비를 꽤나 잘해왔다고 생각을 해. 인디애나 3점 그렇게 못 던지게 한 것도, 그것도 좀 로테이션의 변화를 줘가지고 수비적으로 세팅을 잘한 것도 있기도 하고, 사실 별로 예측하기는 싫은데요. 나는 그냥 오바가 제일 더 나아 보이긴 해. 이거는 그냥 양 팀이 그냥 경기를 보고 있으면은 얘네가 점수가 좀 안 뜨더라도 결국에는 좀 오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지 않겠냐,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번 경기는 둘 다 좀 야투에서는 약간의 문제를 좀 겪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시리즈는 또 이제 인사이드가 굉장히 좀 활발하다 보니까 자유투도 많이 불리거든요. 나는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지난번에 뭐 206점인가 밖에 안 떴지만 여전히 저는 오바를 봐야 될 시리즈라고 보기는 봐요. 플레이오프 특성상 원래부터 좀 빡빡한 콜이라든지 신중한 플레이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오히려 지난번 경기는 뉴욕이 전반적으로 좀 빨랐었고 인디애나가 그 속도에 약간 좀 당하는 느낌, 그런 것들이 좀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좀 전체적인 그 전까지 흐름과는 달라지는 뉴욕의 준비성이었는데, 당장 뭐 내일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오바 정도? 근데 지금은 NBA는 배팅하기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지난번에 좀 특징적으로 보였던 부분들, 그런 것들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